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에 그 모든 의문들은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 중생심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깔고 있는 어떤 그 본 마음을 알면은 그 중생심이라는 것은 한낱 아지랭이와 같은 거 허상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이 공심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 다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해도 이 공심을 알면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 내가 알고 싶어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애워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공심으로 쑥 가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내용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공심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끊겨버리지. 매끄럽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단절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썩 나와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파도가 막 하루에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치노. 그 많은 파도가 치지만 그 근본인 어떤 물을 그걸 알면은 그 파도 첫 파도 그건 아무 그게 없잖아. 파도가 이래 치든 저래 치든 뭐 조금씩 다르게 치지만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근원을 알면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알고 보면. 모든 거 어떻게 보면 그 뻐꾸기가 그 종달새 둥지 안에 자기 이제 알을 놓는다 그러잖아. 그 안에다가. 그럼 또 뻐꾸기는 또 나름대로 이제 막 위장을 또 하고 이러는데 그 뻐꾸기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뭐 종달새 그 알이겠지. 그걸 둥지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한다고.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 행위가 선의가 악이 악이라 해야 되나 선의라 해야 되나? 본능 아닙니까 본능? 본능. 네. 본능은 악이가 선의. 악이라 선이라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행위는 정당한 거네. 그렇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알에서 깨어나와서 행하는 어떤 그 행위, 뭐 어떤 본능적인, 그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 그런 어떤 본능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마음일 때는 그게 그냥 공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또 하나의 업을 짓는 업행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소멸되고 일어나고 소멸되고 하는 그 어떤 삶과 죽음, 그 많은 행위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게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보살행을 하고 공생을 하고 하는 행위들이거든.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공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뻐꾸기가 그 새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같이 그 종달새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자기가 뭐 본능적으로 그걸 뭐 밀어내서 어떤 업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종달새의 또 어떤 새로운 우리가 이 본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의 둘레거든.
업의 어떤 업으로 이 윤회하는 것 같거든. 업윤회하는 거지. 그걸 단절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윤회를 끊어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윤회하는 그 굴레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깨어있는 마음이 되면 윤회를 끊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행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깨어있음으로써 거기서 공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고, 또 깨어있음으로써 또 업을 끊어주고 서로 간에 자기 업도 끊고 다른 사람의 업도 끊고 그렇게 끊어주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업을 끊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생을 하고 거기서 또 업을 끊어주고, 그게 이제 서로 보살의 어떤 길인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이제 사람 만나는데 그런 게 부딪히고 있잖아. 그게 부딪힐 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조금씩 천천히 정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해결되기가 쉬운 건 아니지. 바로바로 자기 혼자의 문제면 그냥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뭔가가 상대가 있게 되고 이러면은 자기 혼자 소멸시킨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그냥 소멸되지는 않거든, 잘.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끌고 가면서 그걸 이제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확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끌고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늘 깨어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지.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려면 늘 우리가 깊숙한 마음, 자기의 어떤 본마음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제 한 번씩 참선을 꼭 우리가 참선을 이렇게 자선을 해서 하는 것보다 뭐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또 삼매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잠깐 쑥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그런 에너지들 계속 흐르게 해야지, 몸에서.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야. 그게 에너지들이 막 강력한 에너지들이 막 확 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잘 느끼니까, 또 그런 에너지를 또 잘 느끼니까 또 좀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 그렇게 실제로 그 강력한 에너지가 뭐 왔다 그래 합니까 진짜? 뭐 하지. 그거 맨날 그러면 느끼잖아요. 예? 맨날 느끼잖아요. 아니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작은 어머니 그 왕국회가 다니시고 밤에 자는데 자는 게 아니고 생시였는데 막 옆에서 시커먼 사람 남자들이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근데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때 그게 이제 사람들 가면 무섭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무섭다는 그 마음. 거기서 뭔가가 이제, 그러니까 무섭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완전히 그 물살이 있다니까 물살 빛이 막 그래 여기 반쪽이 이쪽으로 맞았거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제가 되게 이제 허했을 때인데 오른쪽 완전 비고 왼쪽은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엄청나게 화냈거든요. 음량이 그래 요래 나눠야 되는데 요래 나눠지. 그때 이제 침대에서 이래 벽 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야. 와 진짜 정신 못 차려. 이거 완전 때문에 갈 거다 안 들리려고 벽을 막. 그럼 그때 그냥 가만히 때문에 가면 돼. 근데 이제 내 아상을 내려놔야지. 그때 버티거든요 제가. 버티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을 내려놔야지. 상.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있는 상을 마음을 내려놔야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살짝 내려놔. 그거보다 이제 막 생전처럼 당하는 일이니까 기분 무슨 일을 그때 그런 때에도 이렇게 탁 깨어있는 마음을 빨리 탁 찾아가지고 깨어있는 마음. 예, 그 순간에도 탁 깨어있는 마음을 찾아서 아, 내가 이 끄달리지 말고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꾸 작동을 시켜야 돼. 요새는 좀 가벼운데 아직까지 좀 무거운 게 있는데 그때부터 막 이게 확 천근만근 무겁다 참. 제가 기분이 영 안 좋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고 할 때는 여자들은 다 그렇다면서요. 제가 뭐 남자도 다 그렇겠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남자도 그렇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내려놔요. 마음에서 다 내려놔요. 이거 좀 끊으세요. 왠지 왠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 얼굴 안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마음 저쪽 반대거든요. 마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이틀 그래가지고 계속 좀 서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치한 사람이 되게 좋은 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번 봐. 저기 나라카나 간사거든요. 나라카나 간사. 나락하날 예, 나라카나 이거는 간사가 아니고 지금 사무국장인데 여진모임 아직까지 계속 무료라는 거. 언제 끝나노 심장이? 8월 중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9월달에. 9월달에 뭘 본격적으로 시작? 저 개인적인 일에 그렇구나. 드디어 사회혁신가가 본격적으로 9월달에 영업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든 걸 다 던져놓고 뭐 어떤 거지? 건축이지. 오늘 제가 사회혁신가 거기 아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월 150만 원 3년간 지원이더라고요. 조건이 7월 31일까지 의무인데 일단 갔다 온 느낌은 이 아름다운 가게 뭐
저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름다운 가게에 이게 생존 전략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지금 10명이 탄생했는데 오늘 그 사례 발표하는 그 사람은 되게 좋았어요. 같은 그래서 이제 광고 무료로 이렇게 광고해주는 좀 궁금하네. 제 아이템 갖고 안 되겠더라고. 한번 응모해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TV에서 이렇게 그 뭐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5차까지 간다네요. 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그 무슨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벤처 같은 거? 예? 벤처 뭐 아니 그러니까 면접에 면접에 예, 예. 결국 면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 방식은 이제 그 사람들도 바꿔서 했는데 방이 3군데 있고 한 방에 20분씩 그럼 1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2명의 심사위원이 외국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이 2명씩 전문가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는 거지. 심층 면접을 뭐 지원 뭘 지원했는데 네? 3년간 월 150만 원. 월 150. 네, 3년간 생활비 그리고 이제 생활비. 일체 증빙서이 없고 그래서 생활비 주고 근데 이제 그 사회 그러니까 그 뭐죠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그 사업하신다니까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2가지 요건 너무 맞는 거. 오늘 집에 이제 오빠야 이제 오빠 그 그룹 3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군가 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편한데 저희 동네 빈집이 많고 지금 그 이제 빈집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뭐 설계 참여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이제 약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0년 전에 그 건축가가 이제 우리 건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꼬르비제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건축 학과에 들어가면 그 사람부터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대 건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 시대의 건축물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면에서나 아니면 공간 활용도 이런 거 지금 이 땅덩이 좁은 건축물이 그 정형화를 시켜놨는데 아무도 그런 건물을 안 만들어요 지금. 아무도. 아 사실은 처음 필요한 건데. 건축을 처음 배울 때 그 네. 사람을 배우는데 처음 배우는데 네. 설계자들은 아무도 그걸 적용 안 하고 그냥 뭐 그래서 뭐 배우기만 배우네. 경제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멋지고 아니 뭐 유명한 건축가들이 하면 그냥 뭐 모양이 멋지고 뭐 스스로 대형 건물에 아주 비효율적인 건물을 만드는 거고 안 그러면 집장사들이 그냥 대충 지어버리고 진짜로 이 체계적인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좋은 건축물이 이래야 된다고 딱 원칙을 했는데 이게 또 뭐가 매치냐면 한옥하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한옥이 그런 면을 한 3-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재료가 좋으니까 막 그런 한옥에서 해결 못했던 부분은 이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한옥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이제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구현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 실질적으로 현실로 다 가버리거든. 우리나라 건축물이 열악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돼 있는데 아무도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샘플로 딱 들어서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이제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소비량이 작고 또 지금 생산 기술도 나와 있으니까 에너지 생산 기술도 나와 있거든요. 태양이라든가 태양광, 뭐 지열, 풍열 이런 게 여러 기술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접목이 안 되는 게 건축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저리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나와 있는데 건축물하고 조화가 적응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도 하고 이제 뭐 아주 그 간단해요. 그 근대 건축의 원칙이라는 게 1층은 이제 필로티로 만들어라 무조건 그각 필로티라는 게 이제 1층이 기둥해가지고 띄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걸 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땅에 건물을 땅에 굽지마게 그게 열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이 사람이 있는 데하고 여기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두고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라.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야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아주 활용도 좋다. 그리고 뭐 그게 황금비인데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평면비가 있어요. 1점 몇 대 몇인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서 가장 이제 사람이 평면적으로 이렇게 쫙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나한테 저런저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한옥이 그렇거든요. 그 바다에서 뛰어서 지었단 말이야. 이 정도 구들장 넣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온도하고 또 그 저기 뭐냐 그 텐마루 어서 과학적으로 설계되거든요. 이게 바람이 순환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요. 뒤에 이제 뭐 뒤에는 좁게 좁은 공간에 나무를 심고 앞마당 넓게 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게 텐마루는 이제 딱 밀리게 해주시니까 거기 있으면 엄청 시원한 거지. 그런 거 하고 그런 저런 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설계해가지고 그런 걸 조금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시켜가지고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게 좀 매치가 돼가지고 되면 또 이게 그 영국 갔던 친구는 나 그만도 그 상당히 좀 쇼킹했는 게 뭐냐면 영국에는 주택 매매할 때 신규 주택은 100년까지가 신규 주택이래요. 지금 100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규 주택은 뭐 5년에서 10년 사이고 이제 10년 넘어가면 노후 주택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단단하게 안 된다 소리가. 돈은 내가 봤을 때 아니 지금 보면 뭐 전원주택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잖아. 그거는 그게 이제 전원주택 주택이 그저 미국의 목조 방식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전목 그냥 거기서 짬뽕 시킨 거야. 그냥 그 미국의 어떤 경량 목구조 방식을 이제 단순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지은 건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미국처럼 그런 튼튼한 목구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낸 거죠. 그래가지고 싸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 대충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원가를 따져도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싶기도 한데 굳이 뭐 우리가 지금 한옥 지으려면 평당 800만 원 들거든요. 연설적으로 우리 전통 가옥을 지으려면은 일반 건축물은 300에서 400인데 한옥을 지으면 800이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비싸다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더 좋은 자재와 공법이 나왔는데 옛날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을 지을 때 800이 든다는 뭐가 기능도 떨어지는데 뭐가 지금 기술 전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상가도 지금 우리 여기 뭐 짓는 거 보면 너무 집장사들이 싼 위주로 짓는 거지 보면 딱 이 건물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이게 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이 가도 이게 점점점 이렇게 건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목조 건물은 뭐 몇백 년 지나도 딱 쓰이는데 지금 지으면 그러마잖아. 한 3년만 지나면은 건물이 있을 이상이지. 빌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해볼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9월달부터 해볼 거네. 9월달부터 이제 거기 쪽 지금 설계하는 젊은 친구들하고는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장에 뭐, 내놓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이제 이게 건축이 이 집장사들이 주도를 해놓으니까 부동산하고 사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좋은 작품이라는 게 뭐 진짜 뭐 사람 살기 좋은 부분인가. 정말 웰빙 공간이 만들어지는 아주 뭐 도심지에 30평 한 20평 내에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기술적으로 아주 뭐 방음 자재도 잘 나와 있어요. 방음 단열 뭐 2층에서 소리 뭐 뛰어도 소리가 그렇게 전달 안 될 수 있는 자재가 다 나와 있다고. 실제로 우리 따져보면 얼마 안 하거든. 듣는 김에 여러 채를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 있나?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여러 채를 이렇게 공동주택 뭐 이런 게 있다. 공동주택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지.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전부 넣어주는 거지. 그래야 다 모여가 살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내가 지금 그 빌라를 5층짜리 빌라를 예를 들어 짓는다 하면 지금처럼 이런 빌라가 탄생돼서는 안 되지. 진짜로. 그 10가구를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서 옥상에 뭐 진짜 정원시설 넣거나 간단하게 수영장 넣는 것도 기술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많이 넣는다 해도 옥상에 뭐 텃밭을 넣어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공동으로 가꿀 수 있는 텃밭 넣어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장점이 또 우리나라 전통 그 가옥에 또 이렇게 전통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뭐 온돌이라 뭐 한번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외국에는 또 벽난로가 아주 그 부자들만 한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벽난로가 뭐 전원주택에 하는데 많은 집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온도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게 조금만 접목시키면 우리가 옛날에는 구들장에서 부뚜막에서 불을 지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실내에서 지펴가지고 그게 이제 온돌로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온돌로 된다고. 충분히 뭐 우리가 지금 에너지도 좀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서양의 벽난로는 그냥 그 앞에만 그렇지. 실내에 이제 그것만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열이 이제 밑에 바닥으로 온 방을 이제 둘러가가지고 빠져나가면서 이 구들장을 데피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원적외선 세라믹이 되는 거지. 천연 적외선 세라믹이 올라오면서 도산이 그때 시골에 그 자고 올라오면 깔끔하다는 게 그런 이제 돌에서 나오는 판석에서 나오는 그 세라믹 쫙 올라오니까. 밑에 돌 자재도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그렇지. 그게 중국 가면 그런 돌들이 싼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돌들이. 그런 건 막 내가 봤을 때 갖다 버릴 거야. 판석 같은 건.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팔로 해가지고 조금만 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어. 온돌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이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지. 만약에 세계에 내놔도 만약에 뭐 시베리아 이런 데 내놔면 미쳐버리고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넣어주면 실제로 그 뭐 아파트 러시아 아파트인데 우리 엑셀 깔아가지고 보일러 그걸 하니까 대박을 친 거야. 그 무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가 나가 우리나라 중소 아파트에서 나가야 돼. 그냥 엑셀 까가지고 보일러가 방바닥 따뜻하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최고랍지. 온도를 한번 그 온도 시스템을 한번 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난방 방식이 온돌인데 그리고 한옥도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이게 옛날에 너무 과학적으로 지어가지고 내가 그게 옛날 한옥은 도면이 필요 없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학적인 말로 다 된다. 지붕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이 말로 다 한옥이 완성되는 것이 전부 조리식이거든. 미국 목조주택은 망치 때리고 뭐 볼트 너트 이런 우리나라는 다 끼우면 끝이야. 끼워가지고 그 옛날 방식을 끼워가지고 딱
못 하나 딱 짚으면 돼. 못이 하는데 그 끼움새다 이거 끼움 나무목 같은 거딱 끝이지. 그럼 그게 튼튼하게 됐어. 못 하나 안 써. 이게 그만큼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있었는데 지방, 편납, 발비 이런 것도 참 아시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한번 건물을 지으면 200년, 300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한 20년, 30년 보자. 아파트도 그렇고 30년, 40년 되면 이제 재건축해야 되고 설비 넣어야 우리 되고. 아파트도 지금 30년 더 돼가나? 꽤 됐지 싶은데 삼성 아파트 부산에 처음 생길 때 사실 리모델링만 해도 뭐 30년 된 거 해도 또 수명이 또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막 자기 오래된 건물을 이제 새로 상가 쪽에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땅에 대출이 별로 없으면은 그 시공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게 건물이 담보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그게 뭐 PF라고 하는데 아파트도 다 그런 방식으로 짓거든요. 시공사가 땅만 딱 사놓으면 짓는 자금은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그런 주인들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되면 이제 내가 직접 어느 정도 자본이 되면 직접 내가 땅을 사서 그런 식으로 지어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 자리는 가는 데 있나? 자리 지금은 없지. 지금은 이제 그 건축 토지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토지주들하고 이제 이야기 쭉 해가지고 9월달에 되면 딱 장소 딱 해간다. 결국은 이제 그게 그 방향은 그건데 이제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1, 2년, 2, 3년은 걸릴 수도 있고. 일종의 그게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재개발이 이제 크게 보면 재개발이 될 수도 재개발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 신도시 지역에. 안 그럼 진짜 이렇게 뭐 허름한 집들을 이렇게 만약에 10가구를 이렇게 해갖고 일종의 조합이지, 그지? 10가구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집을 이렇게 한 채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재개발은 그게 안 되잖아. 보면 뭐 진짜 자그마한 그런 데는 거의 입주가 안 되고 그냥 뭐 거기서 나가버린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 어떻게 보면 자금자금한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서 지어가지고 좀 그 사람들 다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남는 것도 어떤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동네가 만약 재개발 거의 해제되면 저는 이제 우리 집을 하면 쉽거든요. 땅이 깨끗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재개발 거의 묶여서 그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예. 그게 해제만 되면 이제 모델하우스가 이제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새로 허물고. 근데 지금 진짜 좋은 게 그 에너지 그 생산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뭐 그 쉽게 말하면 태양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설계할 때 집에 딱 부착할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지금은 이제 옛날 집에다가 그걸 태양 그 전지판을 크게 붙인다. 근데 내 그 옥상에 딱 그걸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딱 해서 만약에 다른 지을 때 그렇게 하면 남들 전기세 뭐 10만원, 뭐 8만원인데 내가 따지고 보니까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야. 지을 때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후 시공으로 했을 때 그 가정집에 3kg짜리 그 전지판을 내가 했는데 근데 내가 설계할 때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거기서 또 금이 몇백만 원 빠지니까 그 구조물 설치비가 빠져버리니까 전지판만 딱 붙이면 되거든. 그게 그럼 외벽
외벽도 된다는 그치. 거지. 예, 외벽 자체가 되는 거죠. 이제 지붕에 이제 그걸 붙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옥상 정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거나 뭐 지열도 이제 개념은 그냥 봉을 이제 밑에 박아가지고 그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있잖아요. 땅 속에 그 공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내부에 쓰고 이제 또 해수시켜가지고 봉이라는 건 안에 구멍이 있는 거네. 그 뭐 하여튼 구멍은 그런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땅속 깊이 뭐 한 몇십 미터 박아요. 박는 거는 쉽거든요. 우리가 뭐 공사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땡기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그만큼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일종의 동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동굴. 예,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우리 주택에다가 그걸 표준화 시키는 데 보면 좀 보면 뭐 풍력도 나와 있고 그 지열, 풍력, 태양열, 또 우리 온돌, 백난로 이용한 온돌 이런 거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일부 부자들만 사용이 안 되고 있네. 일부 부자들만 돈을 막 그 시골에 해놓는 거라. 그런 게 점점 그런 기술들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점점 크기도 줄어들고 반도체는 뭐 발전하니까 효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30평 주택에서 지금 거주 환경에 한 몇 배는 더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설계만도 하고 그 독일에는 뭐 아까 공동주택 해가지고 전기를 한번 파는 것이 또 그게 남은 전기를 그거는 이제 전기를 국가에 파는 지금도 뭐 그런 시스템이야. 그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전기를 계속 우리 쓴 만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더 남으면 돈을 받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돈을 내는 거고 그런 이제 과연 이게 이제 대중화가 이제 진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데 표준화 시키고 대중화를 시키면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냥 요즘 그런 쪽에서 좀 한번 빨리 일찍 시작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대요. 또 따르시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걸어온 길도 상이 또 막 내가 인테리어도 거치고 뭐 이래 여러 가지 다 거치다 보니까 시작을 할 단계는 되긴 돼. 미루고 미뤄 같은 게 진짜는 이제 마음이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말에 주저함이 없이 이제 시작 8월 달까지는 이제 여기 정리해주고 추석 쉬고 보내주고 지금 그 사업자 연희보살하고 내놓은 거 이제 그거 가지고 내놨네. 예, 대출 좀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 사업을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한 2, 3층짜리 밖에 안 돼요. 2, 3층. 예. 근데 이제 더 큰 걸 하려면 저 면허를 빌려야 되는데 빌릴 사람도 이제 다 있지. 이제 뭐 선배들 이제 차려가지고 내보고 이사자리 줄 테니까 네가 좀 우리 거 써라. 뭐 3% 이렇게 이제 면허세를 주고 내가 쓰는 거지. 그럼 지금 면허 내놓은 거는 한 2, 3층, 사업자. 2, 3층 집을 지을 수 있는. 예, 2층짜리까지 될 거예요. 3층은 아마 여기 120평이 넘어가면 면허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건축값상. 120평. 네. 120평이 한 2층까지 되는가 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살던 집이 32평이거든요. 대지가.
그게 60%밖에 못 져요. 건물을 지려면. 일단 주거 지역에 30평 60%면 20몇 평 된다 아닙니까? 뭐 2층 올려봐서 40평이잖아. 그러면 한 3개 층 짓겠네. 3층. 한 3억에 그게 5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실제로 종합건설을 내려면. 근데 이제 그 자본을 모으려면 이제 아, 지금은 그걸 안 해도 되고. 예, 지금은 내가 억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데가 5억을 선이자 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그렇고 자본금이 그래도 한 4억까지는 모여야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종합건설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자본금이 없어도 되네. 지금 없어도 되지. 지금은 내가 뭐 어디 가서 하도 받아도 되고 지금은 지금 하여튼 저는 이제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이니까 하고 되면 아마 지금 건설 인력 자체도 지금 너무 안 맞거든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각 일하는 일꾼들한테 공정하게 가는 게 시스템이 아니고 오야지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일꾼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이 사람들 지금 100만 원 받는 거 120, 130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총 금액이 더 안 들어도 되고 개개인한테 주면. 근데 일도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근데 왜 이거 다 일을 떼주느냐 하면은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이 종합건설사들이 그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다 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니가 가져가고 니 가져가고 이 사람도 또 밑에 제하도 주고 또 하도 주고 일을 완전 뭉태기로 주는 거지. 요거 안에 끝내라. 요거 100만 원에 줄 테니까 요거 안에 일 다 해라. 일당이 아니고 그럼 오야지는 뭘 가지고 이제 일당제를 쓰는 거지. 근데 이게 돈이 이제 이게 5억짜리 공사를 일을 해도 실제로 이 제품이 그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나오는데요. 가제, 그 자재 거기서 자재 숨겨 묵제, 인건비 숨겨 묵제.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뭐 5억짜리 공사하면 내가 볼 때 1억은 그냥 오야지들한테 다 갚는 거야. 운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제 지 값어치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이유들이 나온 거네, 그럼. 그렇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대기업에 가면 내가 대기업부터 갔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냥 뭐 작업 지시만 내리고 뭐 하는 거지. 이 일이 실질적으로 그게 알고 보면 그렇게 건축 기술이라는 건 단순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 정도만 알면은 그걸 접목시키면 되는 거 아이가, 일종의. 누구나 뭐 한 달 하면 좀 기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장 같은 건 조금 특이한데 뭐 이건 좀 기술이 한데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미장 하는 사람도 60대 70대 이래요. 사람들이 기술 전수가 안 돼가지고 전술 자기들이 안 하는 안 건가? 해주지. 안 한다고 안 시켜준다고. 자기가 아끼지. 자기가 계속 돈 벌려고.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그지? 안 가르쳐주고 또 악착까지 배울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악착까지 안 배우려고 하는 거야. 요즘 힘든 일 안 하려고. 힘들면 안 하려니까 또.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막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막 어떨 때는 30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어가는데 그래 안 해도 되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또 개선이 돼야 돼. 만약에 내가 종합건설업을 차리면 일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각 그 분야별 책임자들만 딱 두면 그때 일하는 일꾼들도 그냥 난리를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좀 저렴한 단가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안정화도 되고 그런 것도 좀
거다 보니까. 종합 건설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건축 시장이 한 해 100조더라고. 100조. 우리나라 건설업이 우리나라 그 건물 안 짓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쪼라. 그것도 우리나라만 건설회사는 우리나라만 하거든. 해외 공사 수준은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다 그런 식의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아 구도도 잘하고 협력업체들 구도 잘하니까 이 조그만 주택을 봐도 문제고 그렇게 봐도 문제. 이게 지금 산업이 똑같은 형식으로 예 조그만 그러니까. 집도 그래 만들고 예. 큰 집도 그래 만들고 그러니까 뭘 해도 그 방법을 하니까 예. 다 문제가 안 하는 거야. 예,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만 다르고 똑같이. 조그만한 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이제 저런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좋은 집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이게 알고 보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어떤 자기 어떤 그 몸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못 받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집에서 뭔가 자기한테 이제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어렸을 때의 자라면서 거기서 이제 받는 에너지가 기운이 상당히 달라지지. 기운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뭔가 기운이 있거든. 기운이 뭐든 기운이 있어. 우리가 이제 시골이 같은 데 가는데 가가지고 뭐 술을 먹더라도 완전히 틀리잖아. 이 기운이 에너지가 기운이 엄청나게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집에 그런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이 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뭔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잘 지으면 이게 유적이 옛날 우리나라 건물이 유적이듯이 지금 짓는 건물은 유적이 될 만한 게 없거든. 인간의 필수 세 가지 요소 중에 의식, 주가 그 하나이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6.25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면서 뭔가 툭 끊겨가지고 특히 주거 문화에서 그런 게 지금 이제 바뀌어야 시간. 집이라는 건 굉장히 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주고, 뭐 어떤 무슨 집이고 뭐 폐가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흉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귀신 나오니 뭐 그런 집도 있잖아.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 방출이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뭔가를 딱 이렇게 잡아주면 집이라는 데서 신선한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지으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풍수에서 말하는 좀 안 좋은 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잡아줄 수 일종의 있고. 뭐 우리가 축생 몸으로 치면 축생의 몸, 인간의 몸
뭐 집으로 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축생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인간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이 집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바른 옳은 집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이라는 어떤 몸을 받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을 어떻게 집에 짓느냐에 따라 그게 축생의 몸 집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몸이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천상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천상의 어떤 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진짜 동양학교 음양오행에 맞게 그렇게 딱 지어 놓으면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뭐 기운이 편안하게 음양오행학적인 어떤 균형이 맞아. 균형이 일어나는 거고 잡아주는 거지. 그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기운이 돌면서 거기서 이제 몸을 딱 바로 잡아주는 거지.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풍수, 우리는 뭐 풍수 같은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 명당짜리 뭐 자리 이러는데 사실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자기 집이 뭐 바로 그냥 명당 집이지. 자기 집. 인정하다. 모든 사람이 문당을 선물한다는 그런 그 부분이 우리 몸도 그렇잖아. 따뜻하게 해야 될 부분 따뜻하게 하고 예. 시원하게 해야 될 부분 시원하게 하고 이거 잘 알잖아. 그렇죠. 몸 구조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뭐 위쪽 머리는 좀 시원하게 시원해.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집 구조가 그런 거야. 시원하게 해야 될 부분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부분 또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서로 작용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면 그게 최고 최상이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몸에서 이게 시원하게 해야 될 부분이 뜨거워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지었는데 이 인체 이 몸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뚝 끊겨가지고 막 지은 거지. 돈을 보고 집을 짓는 거야. 이제 그 원리로 막 지었다. 아, 그렇지. 막 지은 거지. 진짜 장사치들이. 진짜 인체공학적인 그런 집이다, 그지? 이제 사람과 같이 사람의 같이 그런 호흡하는 그런 집이 공기가 제2의 몸이라 할 수도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큰 몸이 내 집이 그렇지. 되는 거다, 그죠? 알고 보면. 그런데 지으면 그게 이제 또 아주 그런 또 생명이 기니까 아주 매력적이지. 잘 지으면 100년도 아주 간다고. 100년이 아니라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진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으면 진짜 오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집도 이렇게 짓다가 어디 짓던 주인이 무슨 마음이 마지막에 들었는지 몰라도 뒤에 이렇게 보면 막 녹이 피고 이랬더라고요. 이게 알루미늄 사시를 쭉 했는데 중간중간에 심을 쇠를 이렇게 했더라고. 쇠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이 피는 거야. 중간중간에. 왜 그걸 쇠를 였는지 난 알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업자가 용심이 생긴다. 그거를 열면서 이제 좀 자재를 좀 빼돌렸는지 안 그러면 짓는 사람이 돈을 좀 아끼려고 그걸 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자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나중에는 저절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녹이 피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진짜 더 좋게 이렇게 지을 수 있겠네.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어떤 이윤에 마음이 이제 멀어버린 마음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까 본거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집들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사람이 편안하게지지. 예. 마음이 편안해지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저절로 사회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회가 편안해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게 그렇지. 그게 그게- 굉장히 놀랍다. 그게 아주 나는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지 그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업자들이 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 건축학계에서 이단화 되겠는데 저놈 죽여야 이러는 거 아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자들도 많은 업자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야. 왜냐하면 업자들한테 내가 실제로 내가 직접 좋은 자재를 사주고 일만 시키면 하루 이상이어도 왜냐면 불안감에서 해소가 되거든. 돈 뗄 연유가 없거든.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다고. 자기가 자재 사가지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돈 띄면 타격이 크잖아. 돈을 벌어놨는데 자재하고 다 샀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 종합건설의 사장이다. 좋은 자재를 다 사줬어. 맞게. 자기는 일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소적으로 우리 회사 일을 하러 더 많이 올 거야. 왜? 돈도 뭐 자기 돈 투자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자재를 좋은 걸 딱. 그렇지. 내가 좋은 자재를 설계에 맞게 딱딱딱 제공해주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자본이 모였을 때지. 그러면 지금 그 일하는 분들이 다 그냥 진짜 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많아. 아주 지금 막 노가다 뭐 할 게 없으니까 해가지고 기술 배운 사람인데 업자들이지. 자기도 막 돈 이만큼 벌었다가 한번 띄면 이만큼 띄고 그러니까 어쨌든 빼먹으라고 막 머리가 두께 이만큼 설계를 하면 어쩌든지 1mm 주의가지고 아까 도장 알루미늄 설계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쇠 넣고 이란 말이니까 그게 너무 몇십 년 동안 관리가 돼가지고 근데 나는 내가 배울 때부터 그 계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자꾸 했단 말이야. 수학 선생님도 했다. 내가 기사 드릴 때부터 이제 큰 현장에 공모를 받았거든. 살림, 공사 살림이야. 따지고 또 물어봐도 이상하다. 이건 자재가 굳이 좋은 자재를 진짜 좋은 자재 이 돈이면 더 좋은 자재를 살 수 있는데 가는데 오는 건 안 좋은 자재가 와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이렇게 이게 일일이 그 감독할 수 없거든. 그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아쉬웠는데 지금 와서 근데 내가 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재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좋은 자재를 쓰고 근데 집을 짓는 사람도 저쪽에 어디 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집을 자기 땅에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짓는데 이제 원룸을 좀 넣고 위에는 이제 자기들 주택을 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살라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을 지으면 이제 이 사면이지 완전히 이 사면을 전부 다 이제 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어 놓으면 막 그냥 이제 뭐 신경 안 쓰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외벽을 다 이렇게 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돌라 했는 모양이라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안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칠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걸 아예 없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칠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업자가 또 중간에 조금 또 해먹었는가 뭐 또 이거를 뭐 그렇게 안 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뭐 주인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나 이거 또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다더라고. 그러니까 집을 바로 지어주면 집 짓는 주인도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진짜 아까 얘기는 자꾸 이윤 쪽으로만 자꾸 빼돌리는 좀 이걸 배워서 그렇는지